이제 2018학년도 방과후 수업 내용을 유튜브 강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유튜브가 주 목적은 아닙니다. 수업 자체를 남겨가지고, 무료로, 가능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냥 보조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업할 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좀 듣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것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 검색은 제 이름 알면 제 이름 치는데, 제 이름만 치면은, 음식 요리 전문 기자 박준우라고 걔가 먼저 떠요. 전에 냉부에도 좀 나오고 했던 사람이 안경 쓰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이름 치고 옆에다가 검색어에다가 지구과학이라고 치면은 아마 뜨는 사람 내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지구과학만 치면은 강좌하는 사람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온갖 그냥 다 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나면은 뜨는데 그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구독하기는 꼭 누를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학교 그만두고 나면 이제 장사로 전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BJ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볼 때 동영상 탭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전의 강좌들이 다 뜨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2018 고1 통합과학 이런 형태로 아마 해놓은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가능하면 진도 순서에 맞게끔 그 재생 목록을 편성을 해 놓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욕을 좀 많이 쓴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욕 들어 처먹어도 어떻다? 디비자입니다. 그죠? 현장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잔다 싶으면 제가 뭔가 제재라도 가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보면은 제재도 못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번 보고 치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녹화를 해놓으면 좋은 점은 뭘까요? 요 시간대에 잤어. 예. 집에 가면 있으니까. 언제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당장에는 지금 하는 게 중간고사 범위니까. 중간고사 직전까지 내가 최소 몇 번은 봐야 될까?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봐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를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면 유튜브하고 MS하고는 좀 서로 계열사가 아니죠. 유튜브 계열사가 어디예요?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회원가입 등록만 딱 해놓으면 본인이 구글 통해 가지고 유튜브 탭이 뜹니다. 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걸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좀 좋은 점이 속도 조절 바가 확실하게 떠요. 그러니까 MS로 마이크로소프트로 하면 간혹 뜰 때도 있는데 자꾸 업데이트가 됐니 안 됐니 있다는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건들 것도 많고 하니까 가능하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시면 속도 조절 바가 나오는데 느린 거는 치우고 1.25, 1.5, 2배속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2배속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업을 들었는 사람이면, 그죠? 안 자고 들었는 사람이면 집에 가서 처음에 들을 때는, 다시 복습할 때는 한 1.25 정도. 근데 자는 바람에 못 들었다. 이 사람도 1.25 정도로 해도 돼요. 처음에 들을 때. 그게 시간도 단축이 되고, 말이 빠르기 때문에 잠도 좀 잘 안 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들을 때는 몇 배속? 1.5배속. 본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2배속.
2배속은 가능한 한 추천은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제 걸 들어봤는데 최악이었어요. 예. 무슨 주문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활용하시려면 제가 크롬이나 구글을 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써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정적이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늘은 그 통합과학, 우리 학교는 비상교육에서 나온 거를 채택을 해서 한동안 이걸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첫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1단원의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일단 그 1-1의 메인 주제는 화학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주를 이루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화학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하고 지구학적인 거, 그 다음 또 소단원 구성에 따라서는 생물도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정규 수업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따로 나눠서 나가다 보니까 1단원 나가지 않는 선생님도 있고 대표도 내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방과후 시간에는 조금 속도를 요점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우면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걸 복습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로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늘 할 내용이 01 해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인데 오늘은 어디에 좀 포인트가 있냐면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좀 아셔야 되는 게 우주의 시작부터 해서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학문적 영역을 우리는 우주학 또는 거기에 따른 이론을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우주 탄생에서부터 일단 어디까지 보냐면 현재까지 보는 게 아니고 원소 생성까지 요거도 좀 볼게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요거는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역사할 때 사자입니다. 과학사적으로 봤을 때 우주의 탄생을 본 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본 놈이 없기 때문에 우주는 원래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서로 상충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포용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내용을 얘기할 때 기본이 되는 이론은 뭐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무슨 이론? 빅뱅 이론이 어쨌든 빅뱅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우주의 탄생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빅뱅 이론이 어떻게 된 거다? 여러 이론 중에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현재 뭐 어떻게 된 거다? 좀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느냐에 대한 거를 정확한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그 과정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사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사건은 최초로 우주는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나온 거는 이거였어요. 정적인 우주하고 그 다음에 팽창 우주 두 개가 맞붙었습니다. 누가 주장했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만 할게요. 정적인 거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 아인슈타인입니다. 알겠죠? 근데 아인슈타인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우주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관측 자료를 갖다 자기가 입수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실제로 어느 쪽에 가까운데? 팽창 쪽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를 실제로는 우리 눈에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팽창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팽창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팽창한 만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채워져 있으니까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니까 팽창한 만큼 뭐 수축을 한다 이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값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우주상수라는 값을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는 팽창한다라고 일단 질러놓고 봤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누가 인정받았다? 누가 인정받았다? 뭐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팽창이 이겼어요. 이겼다라는 얘기는 팽창 우주론이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정받았는데 라는 거겠죠.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허블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네. 그래서 허블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팽창하는 걸 알았는데 라는 걸 물어볼 수는 있거든. 혹시 요거 안배원 쌤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요거 정도는 알아 놓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할 테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답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뭐냐면 수많은 별빛들이 있는데 별빛 스펙트럼이 모두 무슨 현상을 일으켰냐면 뭐라고 적어놨노? 예, 적색편이라는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우주는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이제 팽창이 인정받은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같은 팽창 우주론 중에도 같은 팽창 우주론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튀어나왔느냐 하면 무슨 우주론? 정상 우주론. 이때 주의할 점 정상 우주론하고 정적 우주론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겁니다. 정적인 우주론은 일단 뭐를 안 한다? 팽창을 안 한다는 거고 정상 우주론은 팽창은 하는 거예요. 됐나? 이해됐음? 그래서 정상 우주론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빅뱅 우주론을 다른 말로 폭발 우주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요거 두 개가 맞붙은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들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빅뱅 우주론부터 얘기할게요. 정상 우주론은 완전히 밀렸다기보다는 아직도 빅뱅 우주론에 대해 가지고 막 대항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믿고 막 계속 연구하는 유명한 천문학자들도 많고. 됐습니까? 폭발 우주론은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이거야. 우주를 현재 시점을 봤더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팽창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해가지고 몇 사람이 계속 시간적으로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우주를 촬영했다고 합시다. 녹화했다고 합시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인간이 아무리 뭔가 활동을 하더라도 우주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없나? 없다고 보고 그런 존재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주는 오로지 우주 자체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다? 혹은 그 정도 시간만큼 예를 들어 관측을 했더니 우주가 뭐하고 있더라? 팽창하고 있더라. 그걸 촬영했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거꾸로 재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쭉 되겠죠. 충분히 그 정도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계속 수축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주 처음 시작은 뭐였을 거다?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점으로 되겠죠. 맞아요? 요런 형태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정상 우주론 역시 정상 우주론 역시 뭐 한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면 이거예요. 팽창 우주론에서는 우주 전체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물질의 질량의 합과 한 점이 됐을 때 질량의 합은 어떻다고 본다? 같다고 보는 쪽이에요. 됐어요? 그럼 잘 들어. 질량은 일정한데 자꾸 팽창만 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그 다음 빈 공간이 많아지겠지. 맞아? 그 다음에 서로 물질들 간에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니까 온도는
그럼 이렇겠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돌릴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도 올라가고, 그럼 초기에 터지기 전에 한 점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상태였겠다. 엄청나게 밀도가 크고 온도도 높고 그 정도를 가정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이 제대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일정 공간 안에다가 엄청난 압력과 온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이렇게 꾹 압축을 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빛은 파동이죠.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분명히 뭐도 있어? 빛도 있잖아. 에너지도. 맞아? 그러면 빛과 물질이 처음에는 서로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빛은 물질 만나면 뭐 반사하거나 투과하거나 흡수됐다 다시 튀 나오거나 이런 정도인데 일정 이상의 밀도로 꽉 압축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파동과 즉 빛과 물질이 어떻게 된다? 구분 없이 섞이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추론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얘들 둘이를 비교해 보면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하는데 얘는 감소하는 쪽이고요. 됐어요? 얘는 일정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 이 포인트가 사실 여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질량이 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어떻게 된다?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 있다 없다? 변화 없다. 일정하다.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포인트가 뭐냐면 커진 만큼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탄생할 수 있는 기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됐나? 그래서 얘는 질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팽창한 만큼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밀도는 옛날 우주나 지금 우주나 정상 우주로는 밀도가 일정하고 폭발 우주로는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소하고 있다. 됐습니까? 내가 논리적 순서를 조금 약간 뒤바꿔서 좀 얘기한 거는 중요한 포인트부터 조금 이해를 하라는 뜻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됐어요? 이때 주의할 점. 어찌됐든 간에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다. 빈 공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물질이 없는 공간도 어떻게 된다?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 초창기에도 물질이 10개 있었어. 지금도 10개 있었어. 근데 전체적인 우주의 공간은 어떻게 됐어? 커졌잖아. 그럼 뭐도 넓어진다? 빈 공간도 넓어진다. 됐습니까? 또 하나 기억할 거. 빛은 전기를 띤 입자하고 가까이 있으면 뭐하고 가까이 있으면? 전기를 띤 입자하고 가까이 있으면 전자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좀 운동이 빛의 운동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빛과 입자가 어떻게 돼 있었다고? 초기에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섞여 있었다 그랬지. 그럼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구과학적 천문학적인 순서는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말로 표현하면 이거야. 빵 터졌지. 처음에 한동안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누구하고 누가? 빛과 물질이 입자가 서로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누군가가 초창기 우주 여기 있어요. 관측자가 여기 있고 더 뒤에 뒷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뒷공간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다 없다? 졸라 불투명한 상태다. 됐어? 빛이 입자가 전부 전기를 띤 입자가 최초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맴돌고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공간의 정의는 빛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뻗어갈 수 있는 모든 곳이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오케이? 그래서 잘 들어. 둘 중에 누가 이기는데? 누가 이겨? 폭발이 결국 이깁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거 아니야. 맞아? 이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까 팽창하는 계기는 누구 때문이라고? 허블 때문이에요. 됐어요? 허블의 관측에 의한 사실로부터. 됐어? 그런데 과학적으로 뭔가 하나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역시 이것도 과학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되겠지. 맞아? 증거는 총 크게 딱 나누자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만 기억해. 바로 뭐냐면
우주 초기의 빛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럼 우주 초기 빛은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를 띤 입자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묵혀 있다가 만약에 그게 풀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 풀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도 되지? 공간이 커지니까 빈 공간으로 뻗어나가면은 물질과 빛이 뭐 하겠다?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초창기에 만들어진 빛이 현재까지도 어떻게 돼 있겠다? 남아있을 거고, 걔가 뻗어간 거리, 광속으로 뻗어간 모든 공간 거리까지가 우주의 뭐가 될 수 있겠어? 크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그러면 당시에 분리되는 순간에 빛이 어떤 놈인지 종류는 대략 이론적으로 계산했겠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관측을 했더니 실제로 그 빛이 우주의 빈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전부 관측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했는 인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 우주의 초기의 빛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 말은 좀 기억하세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네. 우주 초기의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뭐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 1960년대에 미국의 펜지어스라는 과학자하고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지상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발견하게 된 계기는 좀 되게 단순한 데서 시작합니다. TV 보다가. 요즘은 전부 디지털 TV잖아. 그래서 채널이 없는 곳을 딱 틀면 그냥 수신된 신호 없음. 왜냐면 케이블로 다 연결돼 있거나 이렇잖아. 맞아요? 근데 옛날 TV 본 적 있나? 간혹 셋탑박스를 끄고 순수하게 TV 영역으로만 놓고 채널을 돌리면 지상파만 나올 수 있지. 그때 채널이 아닌 곳으로 가면 어떤 화면 떠? 막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특이한 거야. 어떤 곳에 가도 그 TV에서 지직 하는 노이즈가 그걸 보고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인간들이. 이상한 놈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과학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사이코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됐어? 그래가지고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TV를 틀면 그 당시엔 전부 다 전파 가지고 했으니까 TV가 하나의 뭐가 됐다. 전파 망원경이나 수신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어디서든 그 일정한 패턴의 노이즈가 발견된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지구에서 발생하는 전파거나 아니면 어디서 왔는 거다. 그렇죠. 우주 밖에서 뭔가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새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주 빈 공간 쪽으로 향하는 지상 전파 망원경을 놓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빛과 입자가 최초로 분리된 시기에 그 빛의 파장이 어떤 놈인지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그런 놈이 나오나? 라고 봤더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소전파 21cm 파락하는 게 있어요. 됐습니까? 그 상세한 거는 나중에 추가적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현재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쨌든 원소의 생성을 얘기할 때 무슨 이론으로? 빅뱅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성립되기까지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여기까지 이해되나? 안 돼도 해야겠노? 해야지.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 내용이 되겠죠. 이제 화학적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탄생되면서 원소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원래 화학적 관점으로 이 1단원에서 주제는 이거거든. 그래, 우주 탄생애가 뭐가 만들어졌고, 그게 도대체 뭐가 만들어졌는 그놈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물질로 형성이 될 수 있었는가. 됐어요? 일단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 원소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까지 얘기한다고? 원소까지. 그래서
연도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연도는 외우실 필요 없고 입자 단위에 대한 어떤 구성체계는 좀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역으로 추산하는 방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이라는 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교과서 보면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목은 항상 뭐라고 나오는데? 원소. 중학교 때 원소하고 원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너 이온도 배우잖아. 간혹 중학교 때 거 물어보면 당황스럽나? 원소하고 원자 배운 적 있어? 없어? 단어 2개 배운 거는 맞죠? 다시 가르쳐 주려고. 알았어. 잘 들으세요.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요렇게 얘기해야 돼요. 잘 봐.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잘 봐라. 요래 된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성분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든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 단위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 기본 단위. 됐습니까? 그래서 흔히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하고 있는 놈의 뭐를 의미하는 거고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는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닌자고 시리즈 레고를 성을 하나를 졸라 큰 걸 만들어서 알아서 그걸 물질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쉽게 얘기하라. 근데 거기에 쓰인 블럭이 전부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잖아. 뭐 예를 들어서 검은색인데 긴 놈이 있고 맞아요. 6개짜리 6눈짜리 있고 그 다음 빨간색인데 눈 1개짜리 있고 맞아? 맞아? 그런데 그 블럭 6개짜리 6칸짜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뽀개서 쓸 수는 있나 없나? 없죠. 아주 대단한 레고의 어떤 아티스트가 아니면 하기 힘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 통념 하에서 말이야. 됐어? 이때 자 닌자고 성이 물질이라고 했을 때 닌자고 성을 이루고 있는 블럭의 종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묻는 거는 이거 묻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뭐다? 원소입니다. 그렇게 부를 때가. 됐어? 자 물은 최소한 몇 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H2O니까 뭐? 두 종류죠. H가 2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H하고 O라는 종류만 있으면 되잖아. 맞아? 그 다음에 입자는요. 뭐 있냐 하면 첫 번째 뭐 있고 뭐 있고? 원자. 두 번째 뭐도 있고 이온인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니? 그런데 얘들 둘 다 누가 변한 거다? 이온은 원자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원자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전자를 얻었거나 혹은 가지고 있던 거에서 잃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띈 입자죠. 그냥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됐어. 물론 약간 크기가 달라지기는 해. 전자가 들어왔느냐 나갔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전체적인 질량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전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 한 개에 비해서 한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 종류의 여러 개의 2개 이상의 하여튼 원자가 공유결합이라는 걸 해서 너 중학교 때 공유결합 했나? 안 했어요? 이온결합만 했습니까? 네. 공유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한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닌자고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붕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블럭 몇 개를 조합해서 결합을 하면 항상 그 지붕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A성을 만들 때나 B성을 만들 때나 그 지붕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한 단위처럼 쓰면 걔는 분리가 돼 안 돼? 분리가 돼 안 돼? 블럭 한 개 한 개로 분리가 되죠. 근데 분리되는 순간 지붕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돼? 사라지잖아. 즉 분자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최소한으로 가지는 입자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는 원자로 분해가 되는 거는 맞는데 분해돼서 기본 입자가 뭐긴 한데 원자기는 한데 그렇게 나뉘어지면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가지고 있던 성질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야. 물의 가장 기본 단위는 누구? 첫 번째,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면 원자예요. H원자 2개, 산소원자 1개. 맞아? 근데 물질의 성질을 유지한 가운데 가장 작은 거는 H2O라고 하는 분자를 얘기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원자에 대한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원자하고 원소 간의 관계는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쯤에 건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됐어? 그러면 다시 원자는 뭐로 구성되어 있나? 원자는 중심에 누가 있고요? 원자 핵이란 놈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전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됐니? 그 다음에 주변에 누구?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결합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자 핵은 다시 뭐로 구성되어 있나? 전기를 띠고 있는 누구하고? 양성자하고 전기를 전혀 띠지 않고 질량만 가지고 있는 누구하고? 중성자예요. 얘가 플러스 얘는 말 그대로 아무런 전기를 띠지 않는다. 그러면 플러스하고 제로하고 결합하면 원자핵은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다시 얘네들 둘은 각각 몇 개의? 3개의 뭐가? 쿼크로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는 경입자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이 경입자라는 말을 알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중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다른 말로 렙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입자의 한 종류예요. 이거 말고도 뭐 타우 뭐 이런 거 있어요. 뮤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놈은 누구? 전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경입자라는 말보다는 그냥 전자를 대표로 해서 많이 씁니다. 됐어요? 그때 이 경입자하고 누구하고? 쿼크가 바로 요 두 개가 우주 초기의 최초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원소가 만들어지기까지 뭐라고?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건 일단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뭐라고?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됐어? 그 과정을 좀 얘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뭐가 일어났다? 빅뱅, 그죠? 그 다음에 빅뱅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3분 뒤에, 몇 분 뒤에? 3분 뒤에 헬륨 원자가 아니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이온 상태. 됐어요? 요게 생성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주 탄생 후 38만 년 뒤에, 얼마 뒤에? 38만 년 뒤에 드디어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원자는 두 종류의 원소입니다. 수소 원자와 누구? 헬륨 원자. 됐어? 그러면 주기율표상에 보면 수소, 헬륨 말고도 다른 원소가 있나 없나? 다른 원소 있잖아. 리튬, 나트륨 해가지고, 그죠? 중학교 때도 한 20번까지는 대략 한 봤을 거 아니야. 원소 기호 익히면서. 맞아요? 그딴 것들은 이제 우주 탄생 과정에서는 못 만들어져요. 아주 일부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왜? 헬륨이 크나, 수소가 크나? 헬륨이 커요. 수소는 양성자 1개, 전자 1개만 있으면 돼. 알았어? 근데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 다음에 전자 2개. 이렇게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게 결합을 해야 되잖아. 원자 핵 안으로. 원자 핵 안으로 얘네들이
뭉개지는 건 아니지만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합쳐져야 돼요. 됐어요? 그러려면 온도가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높아야 되잖아. 근데 잘 봐. 뻥 터졌을 때는 고밀도야. 심지어는 아주 높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웬만한 교과서는 초고밀도, 초고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는 거야.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한 단위인 수소하고 헬륨을 만들 정도는 되는데, 그럼 수소가 많을까? 헬륨이 많을까? 수소가 훨씬 만들기 쉬우니까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겠죠. 됐나? 그러니까 헬륨보다도 더 큰 놈을 만들기에는 이미 원자 생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온도와 압력이나 이런 조건이 더 큰 놈을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볼 때는 수소, 헬륨보다도 다른 원소들을 더 많이 보잖아. 근데 그거는 지구에 국한된 거긴 해. 어쨌든 다른 놈들이 있지. 맞아? 그 과정은 이제 화학적으로 뭐가 만들어졌느냐라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구과학적으로 이제 별이 탄생해야 됩니다. 뭐가? 예, 별이 탄생하는 과정이 이제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가, 자, 요 사이에서 이제 있는 사건이 최초에 누가 만들어졌다? 네, 최초로 누구? 쿼크하고 누구? 전자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요 만들어질 때까지 됐어요? 그 다음 뭐 만들어졌을까? 전자는 가만히 있고 쿼크 3개씩 뭐 했다? 이거 역순으로 올라가면 돼요. 됐니? 누구 탄생?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났는데 얘네들이 최초에 생겼을 때는 개수 비율이 1대1이었어요. 얼마? 1대1인데 당시의 환경이 양성자가 존재하기가 좀 더 어떻다? 안정한 환경이었어. 됐어? 그래서 중성자는 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인 뭘로? 양성자로 변이를 일으킵니다. 일부. 그래서 처음에 1대1이었는데 후에 시간이 살짝 지나고 나서 7대1로 바뀌어요. 누가 더 많다? 양성자가 더 많은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요렇게 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들어야 돼?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헬륨 원자는 아까 얘기했지? 뭐뭐 필요하다고?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2개. 그럼 중성자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단 얘기지. 헬륨 원자 핵을 만들었단 얘기는. 맞아요? 그 다음 전자는 온데 막 다 퍼져 있으니까. 맞아? 됐어요? 그럼 이래 되는 거야. 아까 7대1 정도 남아있었다며. 그러면 개수를 쌍을 만들어 볼게. 헬륨 1개를 만들려면 중성자가 최소 몇 개는 필요해? 2개 필요하지. 7대1이 뭐 대 2 됐어. X는 14가 되겠지. 누구의 개수를 14라고 하면, 양성자의 개수를 14라고 하면 그 안에서 헬륨은 몇 개 만들 수 있노? 지금 1개 만들어지지. 양성자 2개 끌고 와가지고 중성자하고 합치면 헬륨 원자액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고? 양성자 몇 개 남노? 12개 남지. 양성자 1개는 중성자 필요 없이도 뭐가 된다? 수소 원자 핵이 될 수 있죠. 맞아? 그럼 잘 들어. 우주 최초로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 놨을 때 우주에는 원소는 누구하고 누구 있다? 원소로 보자면 수소하고 헬륨 2종류만 있는데 걔네들의 개수 비율은 1개가 전부 수소가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이 몇 개 남아있는 거고 양성자가 몇 개 남아있었노? 12대 1로 있었던 거예요. 됐니? 개수 비율은. 그런데 양성자 1개랑 중성자 1개가 질량이 똑같다고 합시다. 뭐라고? 질량이 똑같다고 하면 12개의 질량 전체는 하나의 1이라고 하면 12제. 헬륨 1개에는 몇 개가 되노?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니까 전부 1111 하면 얼마?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주가 탄생하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 비율은 12대 1. 개수. 12대 1이에요. 그런데 질량비는
그게 3대1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수소, 헬륨 말고도 다른 게 많지. 그런데 우주 전체로 보니까 여전히 누가 많더라? 수소와 헬륨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을 어디를 관측해서 보든 몇 대 몇이더라, 질량비가. 3대1로 거의 존재하더라. 지금 이 스토리는 무슨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왔던 거다? 빅뱅 이론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소 원자핵의 질량과 전체 질량과 헬륨 원자핵의 전체 질량의 비율인 3대1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역시 누구의 증거가 된다?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됩니다. 정상 우주로는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요? 아까 정상 우주로는 팽창을 하는데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 새로 만들어진다며. 그럼 계속해서 그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헬륨 원자핵 말고도 누가 있을까 여기에? 전자도 있겠죠. 수소 원자핵도 있고 맞아?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띄고 있지. 근데 어떤 단계를 38만 년 딱 되고 나니까 뭐를 만들었다고? 원자를 만들었네. 그럼 원자가 됐다는 얘기는 전기적 성질을 띈 입자에서 다시 이제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이제 전기적 성질이 있나 없나? 없지. 그 다음 잘 들어. 뽀개놓은 가루들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타다다닥 붙으니까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되노? 흩뿌려져 있는 개수는 전자하고 원자핵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가 원자가 됐다는 얘기는 개수가 또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공간은 계속 커지고 있고 전기적 성질은 어떻게 됐고?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지. 여기까지는 빛이 자유로웠을까? 자유롭지 않았을까? 억제돼 있었겠죠. 붙어 있었겠지. 요거 딱 지나면서 원자 생성되면서 드디어 누구? 빛이 주변에 자기를 구속할 만한 전기적 입자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어떻게 된다? 빈 공간을 향해서 쭉쭉 어떻게 된다? 뻗어나가겠죠? 그때 빠져나온 빛이 뭐라고? 됐어? 오케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됐냐? 그러면 화학적 관점에서 정리하자. 최초 누가 만들어졌다고?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졌어요. 됐니? 물론 폭발 직후에는 만들어진 거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에 3분 정도 되고 나서 쿼크 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3분 정도 되고 나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졌다? 요 안에 숨어있는 말 수소 원자 핵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두 개의 비율은 개수비를 물어보면 12대 1, 그 다음 질량비로 물어보면 3대 1. 됐습니까?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제 전기적 인력이 되겠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전기적 성질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온도가 이제 낮아지면 전기력이 제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드디어 탄생하고 만들어진 원자에 당연히 헬륨 원자하고 수소 원자. 됐습니까? 수소 원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누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빛이. 그게 뭐다? 우주 배경 복사다. 따라서 물질로 보자면 여기까지가 이제 수소하고 헬륨 원소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됐나? 그런데 이 세상에 원소 원자는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지? 그게 아마 다음 주에 요 다음 과정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사건은 별이에요. 뭐라고? 항성. 됐습니까? 질문.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